네, 계속해서 시장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김홍석 KCGI 자산운용 주식운용 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 일단은 만족스럽진 않지만 코스피 2,600선은 회복은 했는데요. 이번 주 회복세는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네. 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사실 저번 주 월요일이죠. 8월 5일 이제 굉장히 급락하는 그 이전 시점을 하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 이전하고 이제 지금하고 왔을 때 뭐가 달라진 게 있을까? 저번 주 8월 5일 날 폭락했다가 회복한 거 말고는 네. 시장은 굉장히 변했는데 사실 그 시장이 변하는 거랑 상관없이 그 이전에 펀더멘탈한 요인들이 달라진 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얘기는 이제 미국의 전반적인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불안감 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여전히 남아 있다. 결국 소비라는 것이 결국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정체되고 혹은 이제 축소될 수 있는 그런 위험 신호를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장이 이렇게 급 반등은 했지만 네. 반등세를 계속 진행이 계속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펀더멘탈은 달라진 게 없다. 성장 둔화를 고려할 때 앞으로 계속 랠리를 이어가는 과거와 같은 상황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봐주셨고요. 뉴욕 연은에서 어젯밤 발표한 3년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 큰 폭으로 하락했고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PPI, 내일 밤에 CPI가 발표가 됩니다. 물가 지표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저는 디스인플레이션이라 그러죠. 인플레이션이 있기는 하지만 그 수치가 계속 낮아지는 연준이 타겟하고 있는 2%에 계속 가깝게 인플레이션 수치는 계속 낮아지는 디스인플레이션 현상은 계속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에 대한 그 임팩을 말씀을 드리면은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CPI가 만약에 조금 더 낮게 나올 경우에는 저는 주식시장에 더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약간 시장이 예상하는 거랑 같게 나오거나 아니면 다소 조금 높게 나오는 것이 주식시장에는 오히려 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소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이제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저는 그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오히려 조금 더 낮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CPI가 주식시장에는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그거보다 예상치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오는 것이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사실 시장은 금리 인하를 기다려왔고 그래서 물가 둔화를 기대해왔지만 지금 물가 둔화가 경기 침체를 자극할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물가가 네. 사실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조금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과거에 조금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가 조금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네. 최근에 이제 들어와서 보여지는 거는 이제 CPI 자체가 굉장히 급속도로 지금 둔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물가가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이제 안 잡히면서 이제 경기 침체를 맞이하는 이른바 최악의 시나리오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의 경우는 저번보다는 이제 확실히 그 가능성은 조금 완화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전통적인 이제 리세션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물가 상승률도 굉장히 좀 낮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가 좀 부진해지는 그런 리세션이 조금 더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정학적 요인이라는 게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서 지금은 그럴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은 전면전이 예를 들어서 펼쳐진다고 그런 시나리오로 가서 이제 유가 자체가 이제 배럴당 $150 내외까지 이제 폭등하게 될 경우에는 물가도 이제 동반적으로 이제 경기랑 상관없이 이제 급상승을 하게 되면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이제 최악의 경우를 생각할 수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 가능성은 그렇게 높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크게는 스태그플레이션보다는 리세션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증시 폭락, 미국의 7월 실업률 상승, 그러니까 고용지표 둔화가 트리거가 됐다라고 봐야겠는데 이게 일회성 요인이라는 분석도 있었고요. 미국 고용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은 이미 앞서 소비가 이제 둔화되는 모습을 이미 계속 보여왔었고,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경기 선행 지표들 있거든요. ISM의 이제 제조업 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미 좀 부정적으로 이미 많이 나와 있었고, 그런 것들을 봤을 적에 고용 지표 자체가 계속 둔화가 되는 거는 이미 확인이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허리케인 영향으로 뭐 일시적으로 고용이 안 나왔다 이런 것들은 저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업률 자체도 보면은 지금 현재 한 4.3% 정도인데 사실 과거에 한 2, 30년 정도의 이제 그 평균적인 수준을 보면은 5% 중반대가 사실은 평균적인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4.3%라는 것도 역시 역사적 평균보다는 훨씬 낮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실업률도 계속 또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그런 예측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 실업률도 올라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예측이다. 네, 우리 시간으로는 이번 주 목요일 밤에 미국 소매 판매도 발표가 될 텐데요. 미국 뭐 가계 소비 여력이 지금 뭐 약화되고 있다라는 조사도 나왔고,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소매 판매가 이미 정체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일부 좀 경기 민감성 품목 같은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경기가 위축될 때 가장 먼저 소비가 확 줄어드는 품목이 이제 자동차 소비 같은 거거든요. 네. 근데 중고차 시장에서도 그렇고 이미 신차 판매가 이미 위축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동차 할부 금융이 이제 축소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경기 민감한 이제 그 우리가 미국에서 이제 크레딧 카드를 사용을 할 때 리볼빙 카드하고 이제 난 리볼빙 카드라는 게 있는데 이제 25불 정도가 최소한의 금액만 이제 지불을 하면 이제 다음 달로 이제 계속 넘어가는 리볼빙 카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신용이 약간 좀 낮은 중서민들이 이제 많이 그걸 의존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위축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전월 대비 이제 감소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런 부분 보면 확실히 소비는 침체를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제 소비가 이제 침체를 이렇게 역신장을 이렇게 하는 국면에서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과거 역사를 좀 보면은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진 직후에는 감소를 했지만은 예를 들어서 2000년 때 이제 닷컴 버블이 무너지고 이제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구간에서도 사실 신용카드 금액 자체는 줄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2020년이죠. 팬데믹이 쳐서 막 코로나로 막 굉장히 사람들이 출근을 하지 못한 그러는 상황에서도 사실 신용카드 금액은 계속 증가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신용카드 금액이 이제 정점을 찍고 이제 약간 좀 하락하는 전월 대비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의외로 미국의 소비가 좀 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미국 소비 침체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봐주셨습니다. 나홀로 호황이었다가 뭐 갑자기 어쨌든 미국 경제 침체 걱정하는 분위기인데 종합적으로 볼 때 본부장님께서는 미국 경기는 어떤 상황으로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국 경기가 이미 코로나 이후에 한 4년 정도의 이제 회복기를 끝내고 이제 경기 침체의 초입 단계로 들어가는 국면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18년에 금리 인상을 쭉 하고 나서 2019년부터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쭉 회복되었고 호황기를 어떻게 보면 누려왔던 그 구간이 이제 끝나고 경기 침체로 사실은 2019년부터는 원래 자연스럽게 조금 들어갔어야지 정상적인 상황이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2020년에 3월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 나오면서 인위적으로 경기 부양을 이제 엄청나게 한 효과가 결국은 이제 추가적인 4년을 이제 정상적인 이제 경기 사이클을 약간 좀 길게 연장한 그런 것이 이제 좀 그 시기가 이제 좀 오지 않았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의 경기 상황, 경기 침체의 초입 단계로 보고 계신다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미국의 경기 판단은 결국 뭐 연준이 가장 정확하게 보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연준의 스탠스에 좀 집중을 하게 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뭐 연내 연준 금리나 어느 정도 보고 계십니까?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9월에 한 번, 그 다음에 12월에 한 번 해서 올해 한 2번 정도 각각 이제 0.25%씩 이제 인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은 뭐 일부 그 시장에서는 뭐 8월에 예정에 없던 FOMC를 열어서 이머전시
뭐 레이트 컷을 뭐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뭐 9월에 50bp의 뭐 B컷을 단행을 해야 된다는 거라든가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주식시장에서 참가자로서의 이제 관점을 말씀드리면 그런 것들은 주식시장에는 굉장히 큰 악재입니다. 굉장히 크게 낙폭을 일으킬 수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은 연준이 그렇게 예정에도 없던 뭐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 그리고 시장의 예상보다 더 큰 B컷을 단행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시장에서 아직 알려지지 않은 굉장히 뭔가 두려움을 느낄 만한 그런 이벤트들이 이제 있다라는 것을 시장에다가 얘기해주는 강력한 시그널이 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그것보다 더 최악의 상황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정된 대로 그냥 소폭 0.25%씩 두 차례 인하를 하는 게 주식시장에는 가장 좋은 그런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급격한 금리 인하는 주식시장의 악재다라고 짚어주셨고 9월과 12월 두 차례 0.25%포인트씩 인하를 전망을 하고 계시는데 그 금리 인하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 지금 뭐 두 차례 금리 인하 궁금해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은 이제 경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상승 추세를 이제 끝내고 이제 어떻게 보면 하락 추세로 들어가는 초입에 금리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인하를 하면서 이제 경기를 이제 대응을 하는 건데 그럴 시기에 경기 대응 측면에서 이제 금리 인하는 사실 주식 시장에는 이제 앞으로 경기가 확실히 둔화된다는 거를 확인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긍정적인 뉴스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주식 시장의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라고 하면은 올해 여전히 인플레 우려도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 생각만큼 다른 일부 지표는 안 좋을 수 있지만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경기가 너무 좋다. 그래서 올해 금리를 당분간은 인하를 안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식의 어떤 코멘트가 사실은 가장 주식시장에는 베스트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가능성을 그렇게 높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뭐 금리 인하로 다가가고 있는 것은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미국 기술주들 주가 최근 뭐 주춤하고 금리 인하기를 앞두고 뭐 바이오 헬스 섹터의 흐름 괜찮았는데요. 미국 증시에서는 뭐 주도주가 바뀔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뭐 주도주가 바뀐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대세 상승기를 전제로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주식시장이 대세 상승기가 끝나고 만약에 아니면은 이번에 일정 기간 정체기를 지나서 다시 대세 상승기가 온다고 하면은 주도주는 저는 과거에도 그랬듯이 항상 새로운 꿈과 희망을 주는 것들이 아마 되기 때문에 항상 그거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금리 인하기에 진입한다면 우리 시장 유망 섹터는 어디로 좀 보고 계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는 한국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적에 내수는 계속 침체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수출 경쟁력이 높은 기업과 산업에서 결국은 주가 상승세도 계속 이어질 거로 보고 있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는 이제 AI에 대한 버블이 소폭 이제 꺼진다고 표현하면 좀 그러죠. 좀 그 부분에 이제 조정이 있을 때는 일시적으로 좀 반도체도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은 그래도 반도체가 만약에 그래서 주가가 좀 지속적으로 좀 더 하락을 한다면 오히려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앞으로 한 3, 4년 정도를 놓고 보면은 반도체 쪽은 여전히 저는 회복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AI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이제 서버단에서의 엄청난 투자는 계속 있었지만은 그 외에 일반적인 IT나 가전이나 휴대폰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만약에 경기가 다시 이제 화랑세로 이제 되는 그 구간에서는 반도체는 조금 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반도체는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볼 수 있다. 지금 AI 거품론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빅테크들의 지금 매수 기회인지 정리해야 될 때인지 이건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제가 봤을 적에는 AI 또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버블은 저는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산업이 됐던 간에
굉장히 기존에는 없었던 새로운 것들이 혁신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꿈과 희망에 열광하면서 일정 부분의 성장과 버블은 같이 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이제 그런 버블이 꺼질 때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무차별적으로 올랐던 것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정말로 펀더멘털이 뒷받침이 되고 네. 미래에도 계속 지속적인 성장의 어떤 것들이 크게 꺾이지 않는 그런 기업들은 이제 더 좋은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니까 그때는 이제 잘 투자를 선별적으로 잘 하면은 좋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버블이 꺼지는 시점이 만약에 온다고 하면은 그 시기에는 모두 다 힘들잖아요. 네. 예, 모두 다 힘들지만은 그렇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을 해갖고 지금 다 그런 빅테크 주식을 전부 다 팔아야 되냐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거는 또 그런 정답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지금의 어느 정도 버블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 일정 부분의 이제 비중을 좀 축소하면서 가져가는 거는 저는 좋은 지혜로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버블이 꺼질 때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되고 펀더멘탈이 좋은 기업들을 잘 선별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증시 폭락 원인 하나로 또 꼽히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75% 정도 완료됐다라는 분석도 있었는데 아직도 시장의 부담으로 남아 있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앞으로 주식 시장이 크게 다시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은 만약에 그렇게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네. 그때 또 다시 시장에서 이것이 엔캐리 트레이드가 이제 청산되는 그 영역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저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도 사실은 금융위기가 터지거나 이랬을 때도 엔캐리 트레이드가 대거 청산이 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때문에 주식시장이 대폭락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더 큰 이슈가 어차피 주식시장의 그 대세를 좌우하는 국면에서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이슈는 하나의 그냥 숟가락 하나 더 얹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할 날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은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이게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이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지 않을까. 뭔가 미국의 본격적인 경기 침체가 이제 현실화됐다든가 다른 이유, 더 큰 이유들 때문에 이제 주식시장이 하락했다고 아마 생각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도 미국의 경기 흐름에 더 우리가 집중을 해서 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8월 시장 대응 전략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미국 경기가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고성장의 어떤 그 끝자락에서 이제 금리가 인하가 본격화되고, 만약에, 경기 침체의 어떤 초입이라고 만약에 경기 침체가 얼마나 세게 올지 아니면 약하게 올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네. 이런 국면에서 볼러틸리티는 금리 인하 시기에 계속해서 높은 수준이 유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좀 보수적으로 그 투자에 대한 어떤 스탠스를 가져가는 거는 저는 현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밖에는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경제 경기 침체 초입 국면에 있다고 분석을 해주셨고 보수적으로 투자 스탠스를 가져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김홍석 KCGI 자산운용 주식운용 본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